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선 전국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사전 투표일 이번 주에 시작이 되고요. 본투표까지도 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 선거운동이 막바지 후반전으로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이준석 후보가 대선의 키워드로 급부상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어느 정도 표를 얻느냐, 이것은 이재명 후보, 또 김문수 후보 두 후보에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로서는 이제 단일화와 관련해서 더더욱 그런 측면이고요. 이재명 후보로서도 이 막판의 어떤 변수로서 이준석 후보의 움직임이 주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들 흐름 전반적으로 본다면 이재명 후보가 약간 정체 내진 약간 하향,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좀 상승,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의 지지도가 어떤 것은 이제 두 자릿수를 넘는 지지도 조사들이 많이 나왔죠. 리얼미터 조사 10.4%, 또 한국갤럽 조사는 11% 이렇게 최근에 나왔습니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조사도 9.6%, 또 한국리서치 조사는 어제 KBS 8%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어쨌든 상승하면서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여론조사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40%대 후반, 중후반 이렇게 지금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고, 김문수 후보의 경우는 30%대 중후반, 뭐 대략적으로 흐름을 본다면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의 이준석 후보에 대한 전략은 일종의 좀 무시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이준석 후보를 비판한다거나 이러지 않았고,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이제 단일화 가능성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고, 뭐 이재명 후보는 특별히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런 흐름이 두 번째 TV 토론이 있었던 지난 23일을 기점으로 해서 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 쪽에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뭐 그날 TV 토론에서도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질문들을 좀 했었죠. 계엄 해제에 좀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려 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 상징적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내란 단일화를 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의 아류다,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 대표에서 밀려 나왔을 뿐 본인 스스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다시 합쳐서 보수 정당의 주도권을 갖고 싶어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민석 의원도 내란 옹호 세력과 결코 연합하지 않는다는 대국민 선언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이른바 막판 야합을 할 것이다, 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단일화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과는 약간 결이 다르긴 하지만은 김문수 후보는 여러 각도에서 만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원래 우리는 한 뿌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나경원 의원은 우리가 분열한다면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 이렇게. 신동욱도 대변인, 보수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전선을 역전시킬 수 있다,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보수 단일화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준석 후보에 대한 협공, 각각 아마 노림수가 있을 겁니다. 과연 이 협공을 뚫고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릿수 넘는 지지율을 기록할 수 있을지, 나아가서 정말 이 막판 대역전을 하는 그야말로 그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좀 주목이 됩니다. 일단 김문수,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가 이준석 후보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기 시작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단일화가 실제로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안 될 경우라도 자꾸 이 어떤 단일화를 얘기를 함으로써 이준석 후보 표의 확장성, 이런 것을 막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순간에서는 결국 조금 더 지지율이 앞서는 자신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이준석 후보에게 가 있는
이른바 보수표를 막판에 흡수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단일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계속 이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압박이자 국민의힘의 큰 틀에서의 어떤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표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막판에 이제 지난 2차 토론 이후에 이재명 후보 표가 조금 지지율이 하락을 했는데, 그 하락한 표가 상당 부분이 이제 이준석 후보에게 갔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결국 이재명 후보를 좀 옅게 지지하는 이 그룹들이 이준석 후보에게 얼마 갔다라고 보기 때문에 다시 그 표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준석 후보를 이제 이준석 후보에 대한 공세를 펼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준석 후보를 비판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이제 지지율을 복원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어쨌든 3자 구도에서 대선을 치르는 것이 좋다라고 지금 이재명 후보, 민주당 측에서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공세를 펼치고 있는 이런 겁니다. 일단 뭐 공세를 펼친다는 것은 상대를 해준다는 얘기고, 그것은 어느 정도 이제 서로와 상대로서 인정을 하는, 그것은 지지율을 일정하게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지난번 토론회 때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거칠게 1대1 구도를 노리고 토론 전략을 가져갔던 것과 뭐 비슷한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어쨌든 뭐 단일화는 없다라고 상당히 확고한 어떤 그런 입장을 여러 차례 뭐 계속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오히려 생각이 맞는 사람이라면 부정선거로 생각이 비슷하니까 황교안, 김문수, 이재명 후보가 단일화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뭐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100% 안 한다 얘기를 하죠. 제가 봐도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한 것을 계기로 완전히 이제 그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준석 후보로서는 단일화를 할 이유가 없지 않나,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얻을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단일화한다고 해서 자신이 후보가 된다는 그런 보장도 없는 것이고, 확실히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또 자신을 지지하는 표가 지금 각 여론조사를 보면 최소한 30% 정도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표의 분산, 이런 것들, 자신의 지지층이 흩어지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가 또 이렇게 숱한 국민을 상대로 해서 해놨던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의 어떤 단일화를 한다라는 것은 좀 상상하기 어렵지 않나.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이미 그 문제는 끝났다. 그래서 아마 김문수, 김문수 후보도 아마 그렇게 판단하고, 이준석 후보가 갖고 있는 표를 서로 가져오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 나름대로,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후보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지금 이준석 후보에 대한 협공을 본격화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관건은 과연 이준석 후보가 이런 두 후보의 협공을 뚫고 최종 대선에서 두 자릿수의 지지율을 기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뭐 마지막 남은 한번 27일 TV 토론 남아있고, 바로 이제 여론조사가 공표되지 않는 28일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가 공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7일까지의 지지율 흐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후보로서는 김문수, 이재명 두 후보의 협공을 견디고 자신의 표를 일정하게 지켜내고 또 확장해야 가는 굉장히 막판에 지금 엄청난 어떤 힘을 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시점에 직면을 한 것이죠. 역시 관건은 대구 경북 유권자들이 이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이준석 후보를 찍으면은 뭐 사표 아니냐. 그러면 김문수 후보 쪽으로 아무래도 그 보수세가 강한 쪽에서 좀 더 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보수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강한 보수 세를 형성하고 있는 대구 경북에서 이준석 후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홍준표 전 시장이
이준석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것은 사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다. 뭐 이런 이제 맥락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준석 후보로서는 상당히 이제 힘이 될 수 있는 뭐 고마운 얘기죠. 동시에 이제 수도권입니다. 결국 수도권의 유권자들이 이준석 후보에게 얼마만큼의 지지세를 보내느냐. 그러니까 결국 계엄이나 탄핵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보였던 태도, 여기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 하지만 이재명 후보를 찍을 수는 없다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 그 표를 이준석 후보가 오롯이 흡수할 수 있느냐. 나아가서 오히려 김문수 후보보다는 이준석 후보를 찍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재명 후보 측에 좀 약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층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느냐. 이준석 후보가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이 부울경 쪽에 그런 일부 민심도 있지만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신뢰를 강하게 갖고 있지 못한 과거에 이제 친문 그룹, 이 친문 그룹의 뿌리는 이제 친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러한 어떤 유권자, 그 중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뭔가 좀 신뢰를 하고 확고한 지지를 보내고 있지 못한 유권자, 이 유권자들을 흡수하겠다라는 아주 전략적인 속에서 이준석 후보가 계속해서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청소년기의 정치의식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어떤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자신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시련이 올 때마다 이럴 때 노무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 등등의 얘기를 이준석 후보가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PK 그리고 비명계 표심들을 또 흡수하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측면에서 대구 경북 그리고 수도권 그리고 PK와 이 비명계 이쪽에 현재 이준석 후보가 노리고 있는 이 전략적인 이 타겟팅 표심 획득 작전 이것이 얼마나 과연 성과를 거둘 것이냐 이것이 이제 이준석 후보가 표를 두 자릿수 나아가서 더 이제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또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까지의 여론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27일까지의 흐름들 가지고 이제 여론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아마 발표가 될 텐데 그때 이준석 후보가 15%에 근접하는 13%, 14% 이런 정도 만약에 그런 지지율을 기록한다고 하면 그 28일부터 6월 3일까지의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조금 더 표를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오히려 이제 만약에 그런 양 후보의 김문수,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협공을 견뎌내지 못하면 오히려 이제 이준석 후보의 표가 빠져나가면서 한 자릿수 지지율로 내려앉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가 이준석 후보로서는 운명의 한 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